예,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요청받으면서 처음에 생각한 것은 과연 스마트팜 연구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지속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기술이 되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먼저 목차로 보면은 그 축산업의 해낭, 그리고 그 다음에 ICT 지금 현재 한룡 해낭하고, 그러면 과연 앞으로의 축산 모델, 특히 한국형은 뭐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산업은 발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거기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해외여행 자율화가 되면서 쉽게 말하면 보는 시각이 커졌다는 거죠. 근데 시각이 커진과 동시에 우리는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이든 양적이든 성장이 상당히 빨랐고, 특히 90년대는 이제 우리는 안전성, 친환경 위주로 외쳤죠. 근데 거기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빠르게 눈높이를 높였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0년도에 와서 벌써 친환경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 앞에 윤성철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갑자기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럼 동물복지는 과연 왜 나왔을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갑작스럽게 동물을 복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유럽이 통합이 되면서 동물복지, 특히 축산물의 생산량이 남았던 거죠. 이제 부자들의 나라만 됐겠죠.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쉽게 물건이 아니고 그 가축을 팔아 먹어야 되는데 어디다 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생겼고 ICT가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죠. 근데 이 동물복지에서 과연 그럼 뭐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ICT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에 보면은 우리는 그 소, 돼지, 닭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가축을 키워서 돈을 버는 동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한유를 보면은 대부분 처음에 동물복지는 주로 CCTV를 이용해서 관찰한다. 그럼 뭐냐면은 주로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동물복지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거죠. 특히 양돈 시설에서도 우리가 보통 CCTV를 보고 관찰을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CCTV는 저는 사실 그 ICT 장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모니터링 장비죠. 그럼 모니터링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보는 장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그 동물복지 시설에서 ICT 장비에서 가장 먼저 처음에 나왔던 동물복지법의 인정 기준 1호가 양계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계 시설에서 실제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이지 사육을 방사로 하자, 이것이 동물복지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요즘 대부분 분들은 오른쪽에 사진에서와 같이 계란을 놓은 것을 상당히 이성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케이지가 발달한 것은 가장 이성적인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서 발달한 것이 케이지였습니다. 그런데 방사 사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살모넬라 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달걀에 축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발달한 것이 케이지인데, 이제는 반대로 행동을 자유롭게 하자면서 방사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산량이 실제로는 케이지로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공급을 할 수 있는데, 방사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생산량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2013년도에 방사형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케이지를. 그 만약에 10단 케이지에서 1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값이 그만큼 10배로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제 용어로 에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쓰잖아요, 식량 대란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실제로는 영국을 따라가다가는 망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오른쪽 하단 사진처럼 3단 케이지, 4단 케이지 정도는 생산하자,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제 이 케이지 단계도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이거는 동물복지 시설이 아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하자, 이런 단계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동물복지 5대에 보면은
닭이 상처를 입으면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닭이 날아다니면서 상처를 입으니까 치료를 못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축산에서 그 보통 축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이제 한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처음에는 육계, 산란계, 그 다음에 이제 양돈에서 이제 소로 넘어가 있죠. 근데 실제로 소에 있어서 동물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센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에 있어서는 센서를 이용한 기술 응용, 이것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농 분야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로봇 착유기를 ICT 장비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는 로봇 착유기는 자동화 장비지 ICT 장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로봇 착유기 안에 액세서리로 들어가는 유지방이나 유단백질을 분석하는 것이 ICT 장비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ICT 장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정의를 하고 사실은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오늘 주로 이제 발표할 내용이 양돈 분야 쪽인데, 실제적으로 ICT 장비의 대표적인 그 종류도 많고 기능도 많고 실제로 사용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양돈 분야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양계 분야가 가장 먼저 동물복지를 위해서 탄생을 했지만은 가장 빨리 퇴보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개체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개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요 앞에 미국의 주재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반되는 이제 결과가 나오죠. 사실 축산에 있어서 센서로 관리할 수 있는 축종은 소밖에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나 닭은 센서로 개체 관리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지고 있죠. 그럼 먼저 양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가축의 축종에 ICT 장비가 많다는 거죠. 먼저 축산 ICT 1호 기자재를 해서, 그러니까 특히 동물복지, 그러니까 동물복지를 위해서 탄생한 것이 ICT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행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키우고자 하는 방식인데, 왼쪽의 사진 여러분 스톨 방식, 케이지나 뭐 이렇게 우리가 스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물의 자유로 봐서는 상당히 감옥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동물로 봐서는 돼지는 이 스톨 안에 들어있을 때, 임신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복지란 뭐냐면은 사람이 보았을 때 자기가 행동이 자유로우면 동물복지인 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돼지로 봐서는 이렇게 놓아놓고 키우다 보니까 오른쪽 사진처럼 만약 키우면 여러분 보기는 좋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돼지는 반대되는 행동을 상당히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같은 사진의 맨 위에, 오른쪽 위에 사진을 우리는 옛날에는 유기축산이라는 동물을 썼습니다, 단어를. 근데 유기축산이 실제로는 동물한테 좋을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너무 가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유롭게 먹도록 만들어주니까. 사람도 똑같죠, 그죠? 사람을 좀 비교하면은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 될까요? 자꾸 먹는 걸 보니까 자기가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 먹어서 새끼를 수정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다, 오른쪽 아래처럼 사진처럼 군사형 사육 방식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자, 이렇게 사람이 정했던 거죠. 그럼 결국에는 동물복지 중에서도 내가 또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CT 장비는 사실은 마른 동물복지인데 제어 장비죠, 제어 장비. 자, 그래서 ICT 장비에서 가장 우리가 보통 칭하는 것은 사료를 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료를 주는 장비인데 오른쪽 같이 주면은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오겠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안 키워보신 분, 안 해보신 분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돼지가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이 몇 분일까요? 우리는 이 장비를 보고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나 동물은 제가 비교를 해서 가지만은 밥 먹는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한 20분, 늦게 먹으면 한 30분 이렇게 먹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계가 개발됐을 때 처음에 선전을 할 때 저도 보니까 참 이상한 게, 야, 밥 먹는 시간을 24시간은 나누었어.
그럼 30분 먹으면은 몇 마리? 그럼 20분 먹으면 몇 마리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72마리가 되는 거죠. 20마리, 20분 만에 먹으면. 그러면 10분 만에 먹는다 치면 몇 마리입니까? 이상한 논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야, 그러면 이 기계가 맞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보니까 저도 기계를 개발하고 실제로 이제 훈련을 해야 되죠. 실제 사람도 똑같죠. 환경에 적응하려면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20분 만에 먹고 나가. 안 나가면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0분 만에 어떻게 합니까? 10분 만에 먹고 나가라고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돼지는 약 이틀 3일 정도만 하면은 훈련이 숙달이 됩니다. 딱 단련이 돼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들어와서는 10분 만에 확 빨리 먹고 나가야지 하는 생각에 먹고 가는 거예요. 허겁지겁. 그럼 결국에는 돼지가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사실은 크지가 않는 거죠. 이상하게 막 변화도 생기고 질병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다 저도 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외국 개발하신 분이 야, 나도 그거 이상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계속 보급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말은 나는 과학자니까 연구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바톤을 이제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동물복지 시설은 돼지가 가축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1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에서나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 이것을 설치해 보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기피합니다. 왜냐? 여기 막상 해보고 나니까 내가 불편한 게 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진 그림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여기 이제 오늘 공식부 과장 나오셨는데 우리나라는 목표치를 너무 빨리 잡는 것 같아요. 조금만 뭐 연구 과제를 한다, 개발한다면은 당장 데이터가 5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나와야 될 것도 있는데 이 장기 과제를 우리는 1차, 2차, 3년 차를 10년 안에 다 완성하겠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볼 때는 야, 이거는 적어도 1년 차는 10년 해야 되고 10년 단위로 한 30년 해야 되는데 10년 단위에 과연 완성이 될까 했는데 첫 스타트가 2013년도였어요. 그럼 지금 이제 2023년이죠, 그죠? 그럼 이 설계도대로 하면은 벌써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1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자분들은 너무 빠르게 나 이것을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나라도 세계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돼지를 보면 오른쪽에 보면 교버시톨부터 임신방, 그다음에 분만방, 자돈, 육성, 비육살 이런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사실 이 돈방 안에 들어가서 결과를 보고 취합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은 한 1년 중에 만약에 돈방에 들어가는 날짜를 보면 10일이 채 되질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모니터링하고 결과만 보고 데이터만 보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학교 자체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현장 실습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대학원생이 없다 보니까 제가 가서 그냥 뺑이를 치고 있어요. 근데 가서 관찰을 해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너무나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교배스톨, 그다음 임신군방에서 여기 첫회 1호가 나왔댔죠, 그죠? 자, 그다음 이것이 안 되니까 그다음 넘어간 거예요. 분만사에 또 기계가 뭐가 없을까? 그래서 사료를 돼지에 밥을 주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돼지는 하루에 몇 번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갑자기 이상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식사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뭡니까?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요즘 아침, 점심, 저녁 다 안 드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돼지한테 기계를 주고 네가 밥을 마음껏 먹는 걸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돼지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는 동물이었어요. 그럼 하루에 한 번을 자기 먹고 싶은 양을 다 먹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것이 돼지구나.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럼 사람도 그럼 다이어트 하는 게 가장 큰 쉽게 말하면 목표가 뭐겠습니까? 다이어트의 목표는 소량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돼지는 한 끼 먹을 때 많이 먹으면 돼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찌 보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적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돼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오다 보면 이제 자돈사, 육성사, 비육사 했는데
특히 우리가 사실은 기계를 개발하신 분들은 돼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사육을 해보고 실험을 하고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두 번 이제 이때까지는 조상들이 아침, 점심, 저녁 두 번 줬습니다. 근데 이 기계로 하다 보니까 5번 줄이니까 좋더라, 3번 줄이니까 좋더라, 7번 줄이니까 좋더라 이렇게 설명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실제로 우리는 사람이 자꾸 내가 주보니까 좋더라는 거죠. 근데 돼지는 습성이 돼 있죠. 저 사람이 2번밖에 밥을 안 주더라. 그럼 그 사이에 내가 밥을 안 먹으니까 더 안 주더라. 이 사람 만약 5번 주니까 내가 밥을 주더라. 그러면 그거 5번을 자기가 나눠서 먹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돼지가 거꾸로 따지면은 기계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실제로 이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5번 주는 게 좋더라, 3번 주는 게 좋더라가 아니라 기계가 습관을 들이는 거죠. 돼지를 거꾸로. 그래서 이 ICT 장비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러 사람이 사실 저는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자돈 육성 비육사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그럼 양동 가연 ICT 장비의 최고의 장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만 질문하면 뭐가 될까요? 실제로 ICT 장비의 최대의 수혜자는 농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농가에서 아무래도 생산성 향상이 되고 노동력이 절감이 돼야 되겠죠. 그럼 농가에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은 사료비 절감밖에 없습니다. 사료비 절감. 자, 그럼 과연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실제로 육성 비육사에 있습니다. 특히 이 비육사 구간은 전체 인력 그러니까 자돈부터 얘기합니다. 자돈부터 쉽게 말하면 비육사까지 구간에 비육사가 차지하는 사료량이 한 70%입니다. 그럼 70%에서 10%만 전락되더라도 상당히 큰 돈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으로 계산하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실제로 돼지 출하 일령을 보통 한 180일로 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럼 180일 중에 10일만 전락하면 여러분 얼마 정도 돈을 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리당. 이제 그런 거는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돼지가 하루 일정 동안 먹는 양의 사료가 한 300kg 정도 됩니다. 300kg. 그럼 마지막 구간에 주로 먹는 것이 한 3kg 가까이 됩니다. 3kg. 그럼 10일을 전략하면 30kg죠, 그죠? 그럼 요즘은 사료값이 약 한 600원 정도 합니다.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럼 600원 전략되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한 마리당 약 10,000원, 15,000원 되죠, 그죠? 그럼 그것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연간 1년으로 따지면은 1억, 2억이 농가당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ICT 장비는 과연 여기서 농가에서 관리하는 기술과 그다음에 사육 인력을 단축하면 저탄소 또 축산물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과연 이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 장비는 제가 볼 때는 또 유럽에는 없습니다. 왜 없냐 보니까 자기들도 교배숫돌 임신사, 분만 자돈 여기까지 육성까지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스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니까 ICT 장비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돼 하면서 잠깐 스탑을 시켜놓은 상태죠. 그래서 유럽의 그 환경 특징하고 우리나라의 연구 환경 특징은 상당히 다르죠, 그죠? 유럽은 연구를 한참 하고 결과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보급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발하는 중에 막 보급을 합니다, 실제로. 그럼 잘못된 점은 바로바로 다시 또 피드백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더 빨리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센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빠르게 발전할 것이 됐는데 저는 사실 센스가 발전하는 또 축종은 소는 발전하지만 돼지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돼지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돼지에 이렇게 이표의 센스를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센스가 여기 떨어졌어요, 이표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사실 개체 관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농장의 관리자는 몰라요 이 소리밖에 안 해요. 그럼 돼지는 사료를 안 먹으면 실제로는 하루 정도 안 먹으면 바로 그냥 생산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돼지는 개체 관리가 아니고 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군사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자, 실제로 보면 돼지가 이게 센스에서 처음에 들어간다고 외국에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이 이표에서 그러면 돼지에 맞는 체중에 맞는 에너지가를 주겠죠, 사료를.
그리고 돼지가 먹는 사료는 한 번 줄 때마다 한 100g에서 120g 내려줍니다. 그럼 돼지가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사료를 치면은 한 10초 단위에 이렇게 사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먹을 양을 또 다 먹으면은 돼지는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계에 그냥 돼지가 잘 들어간다 생각하십니다. 근데 돼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계가 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쉬우냐? 돼지가 말 잘 듣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모든 새로운 기계가 만약 나타난다면은 돼지는 훈련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돼지를 출하돈을 했을 때, 출하 무게 만약에 이제 110kg에 정상적이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빈 돈방이 또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에 사실은 농가에서 빈 돈방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장비가 농가에 공급을 한다 치더라도 농가에서는 사용하는 효율이 높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빈 돈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리 사전에 이 장치에 또 자기가 적응을 해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실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 선별기가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우리는 이런 산하의 제도라든지 체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무게가 크지가 않을 때는 다시 돌아가서 키워줘야 되고, 무게가 맞을 때는 나가서 다시 대기했다가 출하가 돼야 되고, 그렇게 이런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거치려면은 상당히 농장에 사람 수가 많아야 됩니다. 특히 그 돈사 부분에서 요즘 가장 핫하다 하면서 포용 모던 자동 개비가 한때 인기도 있고, 이제 올해 작년까지도 좋다 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사람이 밥을 줄 때는 바가지로 퍼줍니다. 근데 사람이 줄 때는 아침 저녁에 줄 때는 임신했을 때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먹을 것이 없다 치더라도, 근데 사람이 줬을 때는 반드시 오해 주다 보면은 밥을 다 먹고 반드시 남겨서 버릴 확률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계가 주다 보니까 왜 허실이 없는 거죠? 다 먹은 거죠.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기계는 그만큼 정량을 줬다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필요한 에너지가에 필요한 정량을 줘서 허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줬다는 거는 대략 눈 대충으로 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료비가 전락되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 기계가 좋다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의 기계는 이 프로그램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야, 몇 킬로 왔으니까 단백질 기준으로 얼마 정도 주라, 이렇게 일령별로 딱 패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프로그램이 아예 없습니다. 사람이 조절하고 있어요. 내가 조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뭐냐면 ICT 장비는 반드시 프로그램이 먼저 입력이 되어 있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술은 개발되어 있는데 사실 기능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기계 좋다, 뭐 좋다, 농가에 좋겠다 하지만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도 그한 것은 플랫폼이 통합 관리니 이렇게 단어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안에 뚜껑을 열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빅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면은 데이터 자체가 뭘 가져와야 되는지를 몰라요. 저도 이것을 볼 때는, 야, 그럼 돼지가 하루에 몇 킬로를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뭘 조절한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산학년이 사실은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성도가 아주 떨어진다고 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안타까워서 개발한 건데, 실제로 사료비인의 무게를 달 때는 이제 다리에서 무게를 다는 방법과 레이저로 다는 방법이 이때까지는 외국에서 개발된 방법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다리에 무게를 달았을 때는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를 않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레이저로 만약에 측정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죠, 그죠? 레이저로 볼 때는. 근데 학교에 제가 레이저를 15대를 설치하고 다리도 하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레이저는 정확도가 아주 떨어져요. 왜 떨어졌냐 보니까 레이저로 이렇게 관찰하는 거는 2,000톤이 정도 넘어야 되더라고요. 2,000톤. 그럼 뭐예요? 사료 공장이나 이런 곳이 2,000톤이 큰 곳에는 레이저가 맞는데, 실제로 사료빈에는 5톤, 7톤도 안 되는 곳에 사료빈이 좋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누가 거짓말을 했냐? 거짓말은 아닌데 써야 될 장소에 이것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를 누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좋다고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실패담 또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그래도 좀 행운이었던 것은 저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할 때도 연구비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았고 지금 또 학교에서 사실 매년 제가 한 30억 정도 지금까지 한 120억 정도를 한 4년간 우사, 개사, 돈사를 다 지어가면서 이 시스템을 다 그 설계도 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제가 모든 결과를 이제 조금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두리에 그러면 저를 닮으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실제로 정확도 한 95%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는 현장의 사람을 감을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많이 듣고 연구를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국형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사료비를 전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사료비를 전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돼지는 한 마리 한 마리당 개체 관리가 안 된댔죠. 그럼 뭐냐면 군집 관리가 되죠. 돈방 관리가 됩니다. 그럼 돈방에서 사료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전날 먹은 양이 있겠죠. 들어간 양이. 그럼 만약에 오늘 먹은 양도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일령별로 계속 사료는 이제 돼지는 계속 자기가 도축할 때까지 일일 섭취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럼 늘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어제보다 오늘 만약 며칠 전보다 이것이 사료량이 떨어졌어. 섭취량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자, 그럼 사람이 이 사료통에 사료비인의 무게를 사료를 돼지가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며칠 만에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도저히 몰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답변은 아리송하죠. 돼지가 어제보다 밥을 많이 먹었어 적게 먹었어 얼마 만에 알 수 있을까? 경험을 안 해보시면 모르겠죠. 그죠? 근데 아무리 숙련된 관리자를 하더라도 3일 이내에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많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왜냐하면 그만큼 행동을 관찰을 안 해보기 때문에. 어제보다 많이 먹었네 안 먹었네 죽었네 안 죽었네. 근데 사료량이 적어지고 적게 먹은 것은 눈에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돼지는 반드시 사료를 많이 먹어야 되는 동물인데 적게 먹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상으로 만약 입력을 해 놓으면은 사료량을 매일 많이 먹어야 되는 그 프로그램인데 며칠 동안 사료가 많이 떨어져 있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냐면은 실제로 질병이 아닌 이상은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그럼 전해질을 쉽게 말해 옛날 어른들 여러분 당 떨어지면 뭡니까? 설탕물 먹죠. 그죠? 그러니까 돼지는 신기하게도 전해질만 조금 이렇게 주면은 금방 회복되는 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출하일령이 상당히 사실은 빨리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6파스 정도 한 2년 반 동안 해보니까 출하일령은 보통 180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농가는 한 200일 때 보통 출하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기계를 가지고 170일 정도 출하를 하면은 실제로 상당히 농가의 소득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 ICT 시설의 그 발전 미래 동향은 센서로 하는 것은 양돈에서는 안 맞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지 안 맞느냐 하면은 센서는 실제적으로 돈산에 가면은 부식이 잘 돼요. 그럼 부식이 된다는 뜻은 뭡니까? 한 5년 써야 되는데 1년도 안 되고 부식이 되었어. 그럼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그럼 고장이 난다는 것은 작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센서는 돈산은 안 맞더라도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소에는 맞아요. 그럼 오픈형 축사에는 맞다는 거죠. 그럼 밀폐형 축사에는 센서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의아해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고 아무리 하더라도 이놈들이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자기들도 센서를 잘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돼지에서.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터치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돼지가 가서 터치를 했을 때 쉽게 모터에서 밥을 주고 있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터치식에서 이것을 플랫폼에 프로그램을 저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센서에 의한 기록보다는 터치에 의한 기록. 그러면 센서는 어디 써야 되느냐? 그거는 소에 맞더라는 거죠. 소에. 자, 이거는 이제 다른 하나의 그 환경인데 특히 이제 축사 환경 아까 어떤 분이 그 질문하셨던데 미국식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유럽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문화보다는 유럽의 문화,
특히 지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로 들어오는 제도라든지 기술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한기펜 같은 경우 미국은 펜에서 척배기나 지붕배기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는 그냥 풍속에 의한 실제적인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만 속도만 체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도에 대한 개념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오늘 몇 미터 per second 불 것이다. 바람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유럽식은 실제로는 풍압이에요. 풍압. 압력이.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압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적은 없죠. 그죠?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미국식 펜은 압력 펜이 아닙니다. 그 풍속 펜이. 그럼 여기다가 그 바이오 커튼이나 악취 저감을 하면은 이 풍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축산 제도에 보면 악취 저감 장치를 반드시 부착을 해야 돼요. 그럼 악취 저감 장치 부착을 하려고 하면은 압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럽은 압력 팬을 개발함으로써 이 악취 저감 장치를 같이 개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봐서는 우리는 농가는 지금 현재는 다 미국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악취 저감 장치는 유럽식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압에 대해서 ICT 장비가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그 정확한 지식을 알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그 임신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임신돈을 개체별로 다 자동화를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다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관리를 해보다 보니까 돼지는 사실 배가 고프면 상당히 우는 돼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돼지가 이것을 왜 처음에 개발했을 때 생각을 안 했을까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야, 앞에 있는 놈이 먼저 먹을 때 뒤에 돼지가 기다리고 있을까 과연? 그죠? 그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아니다 싶어서 이제 2마리, 3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3가지를 제가 다 해봤어요. 개체 군사 5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곳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농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이거 사용, 이거 똑같이 사용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보라니까 남아 있는 장비는 이 자료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장치만, 개체 스톨만. 왜냐?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표가 많이 떨어져서 관리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과연 동물복지하고 ICT 장비하고 농가 관리하고는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관리하는 기술이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양돈에 있어서 ICT 시설에서 센서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더라. 저는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특히 요즘 최근 발달하고 있는 것은 그 모니터링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돼지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 기술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년은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기술 분석하고 행동 분석 패턴을 분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이 많은 패턴을 우리가 보고 분석하신 분도 없을 뿐더러 많이 또 자료를 축적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저도 사실은 그렇게 발표할 때는 내가 이렇게 온도 변화를 이렇게 표를 주면 됩니다. 이거는 카메라 그냥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이거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은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행동 패턴이 항상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연구 동향으로 봐서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돼지가 사료를 먹을 때 이렇게 쭉 계속 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낮아지는 패턴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의 문제점이 뭘까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 내가 먼저 완성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결과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사료를 안 먹었을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파트가 양동 같으면은 약 한 2번 정도, 3번 정도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 일령 중에. 그럼 이 속에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경우에는 출하 일령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축산에서 ICT 그 활용 분야는 특히 모니터를 보는 환경 관리, 그다음에 사양 관리, 그다음에 경영 관리 분야가 있는데 특히 사양 관리 분야, ICT 장비는 축산에서는 사료를 관리하는 장비가 ICT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를 전략할 수 있는 기술이 ICT 기술에서 최고의 기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치가 돼 있는 아시아는 앞으로 축산의 규모는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축산 비중이 실제로
약 한 60% 이상이 아시아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축산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되는 그 ICT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유에 있어서는 오늘은 제가 양돈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은 한유는 실제적으로는 ICT 칩에서 센서에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고 사료 효율도 분석이 되는 분야인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또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특히 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사료 관리 부분, 특히 한국형 모델의 육성 비육돈의 사료 관리 시스템을 정착할 경우에는 상당히 출하 일령도 빠르고 특히 농가 소득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 육계 산란계는 실제로 요즘은 그 출하 일령이나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ICT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조금 퇴보를 하는 조금 스탑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지와 한유 부분이 더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이렇게 완성되었을 때는 스마트팜 모델의 발전 방향이 전 단계 사육 인력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생산비도 예측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 및 출하가 예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 거죠. 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스마트팜 그 통합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는 통합 개념보다는 단품에 대한 관리 기술, 즉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완성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인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다음에 사후 그다음에 도축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될 때인데 실제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키우는 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의 접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